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9번째 주인공은 도림이고요. 고구려의 충신 백제의 간신이 되다 라고 부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역사를 그리고 우리 역사 속의 어떤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부족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죠. 이 도림이란 인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25권, 백제봉기 계로왕 21년 편에서 짤막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서 도림은 간신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도림을 간신이라고 규정 지은 것은 그가 신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림이 어떤 신의를 어떻게 저버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1, 파트 2 모두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바둑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함께 좀 늘어났다고 해요. 오늘은 이 바둑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바둑이라는 것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도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백제의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바둑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차츰 고구려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에는 수도인 한성과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며 움크리게 되죠. 자, 바둑의 이미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바로 그 내막에 도림과 바둑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은 고구려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당시 중국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북위에게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함께 쳐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 시절의 고구려는 중국의 강국이었던 북위에게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북위는 그런 백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이게 472년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삼국의 위치와 도읍의 모습인데요. 저 위쪽이 고구려, 왼쪽이 백제, 오른쪽이 신라, 그 밑에 가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백제의 도읍이 한성이었는데 나중에 공주로 밀려나고요. 그 뒤로 부여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왕이 된 장수왕은 이런 계로왕의 숨통을 끊고자 은밀하게 첩자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림을 선출해서 계로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로왕이 북위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려고 했죠. 그런데 북위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이 소문이 장수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은 계로왕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첩자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물이 도림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에서도 국수,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손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에 죄를 짓고 쫓기는 중이라며 백제에 망명을 신청해요. 그리고 계로왕은 도림을 반겨서 맞이했고요. 함께 바둑을 두면서 차츰차츰 친분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계로왕은 도림과 바둑을 두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우리가 늦게 만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식의 한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친분을 얻게 되고 계로왕이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니까 도림은 그때부터 자신의 본래 임무를 시작합니다. 본래 임무가 뭐였어요? 첩자, 스파이지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첩자, 스파이라고 하면 상대방 나라의 어떤 극비 문서를 훔쳐온다거나 정보를 알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스파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림 같은 경우에는 꽤나 특이한 수법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이 아닙니다. 사방의 이웃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고상한 기세와 부강한 치적으로 남들의 이목을 두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은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왕의 해골은 들판에 감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25권 백제본기 3편에 실려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계로왕을 띄워주면서 대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백제라는 나라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방의 다른 나라들이 감히 백제를 건드려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 뭔가 거대한 치적을 남겨서 남들의 다른 나라들이 좀 두렵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성곽이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도 수리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구려와 광개토대왕 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곽이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도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내고 계시다. 또 선왕이라는 건 이 계로왕의 아버지인 비유왕인데 이 비유왕이 죽은 뒤로 계속해서 고구려가 공격을 하니까 제대로 매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감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들어서 좀 뭔가 큰 왕릉 같은 걸 지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계로왕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상심거리였는데 때마침 도림이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찔러준 거죠. 자, 그러니까 계로왕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계로왕이에요.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채널 A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계로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국고를 털어서 성벽을 새로 쌓고 아버지 비유왕의 무덤도 새로 만들었고요. 한강변에 둑을 쌓기도 했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의 실수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생활도 궁핍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흙을 쳐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실 누각 사대를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 때문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공공해져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 자, 백성들이 배고파지면 왕에 대한 민심이 당연히 돌아서겠죠. 이렇게 백제가 흔들리자 도림은 그 길로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수왕에게 우리의 계책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알렸겠죠.
자, 그러자 장수왕은 백제에서 죄를 짓고 망명해 있던 걸루와 만년이라는 인물에게 군사들을 내주고 대대적으로 백제를 침공하도록 시킵니다. 이게 475년의 기록이에요. 뒤늦게 자신이 도림에게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로왕은 아들 문주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썼다가 이렇게 되었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당연히 사직을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네가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니 난리를 피하여 있다가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계로왕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7일 만에 풍납토성이 함락됐고요. 남성인 몽천토성으로 몸을 피해 있던 계로왕은 그곳마저 함락당하니까 자신의 신하였다가 고구려로 망명했던 걸루와 만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결과가 옵니다. 자, 몽천토성과 풍납토성의 옛날 모습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백제 때 모습은 아니고요. 6, 70년대 모습입니다. 답사여행의 길잡이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런 걸루와 만년을 비난합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치자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 왕의 얼굴을 향하여 3번 침을 뱉었다. 자, 처음에는 옛날에 모시던 왕에 대한 어떤 예의였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고 적일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침을 뱉은 거죠. 이어 그의 죄를 책망하고 계로왕을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어 죽였다. 걸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다. 걸루 만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도망친 뒤에 적병을 인도하여 한때 섬기던 임금을 결박하여 죽이니 그 의롭지 못함이 심하도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한때 니네가 섬겼던 왕을 어떻게 니네가 직접 죽일 수가 있냐. 그건 굉장히 의롭지 못한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부식도 어떻게 보면 그 증조부가 신라 사람이었다가 신라가 망할 때쯤 돼서 고려에 이제 아예 들어가서 고려의 어떤 귀족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뭐 비슷한 거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황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비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김부식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처럼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비옥한 토지와 외국과의 교류도 수월했던 백제는 이른바 바둑스파이 도림으로 인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림은 이처럼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첩자 생활을 하면서 공을 세웠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입장에서는 그를 믿고 신임했던 계로왕을 배신하고 백제의 영토 일부와 계로왕의 목을 고구려에다 갖다 바친 희대의 간신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도림을 우리 역사 속 간신들 리스트에 넣은 까닭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것을 충언이라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행했던 계로왕에게 도림은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계로왕이 뮤지컬 아랑과 같은 이 작품에서는 뭐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라는 설화가 전해질 정도로 좀 비하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려 있는 설화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왕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뮤지컬 아랑갓 속의 괴로왕과 도림의 모습,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차라리 친구에게 속는 사람이 행복하다. 비록 친구에게 속임을 당했더라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은 성실했기 때문이다. 자, 친구를 믿었다가 배신당하여서 국토의 일부와 자신의 목숨까지 잃은 계로왕의 이런 입장이 저는 더 공감이 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림을 고구려의 충신으로서가 아니라 백제의 간신으로 다루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도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새로운 간신으로 역사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